신영기 건축사입니다. 2024년 한국건설건축학회 흉계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건설감정사 회원으로서 발표하는 신영기입니다. 저는 건설 분쟁 시 미시공 및 오시공 단가 적용 기준에 관한 적정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심의 개정판. 아직도 지금 이제 2024년인데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으로 한 거는 그 이후에 특별하게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약간 문제점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시공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보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수 비용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면 감정인에게 비용이 절감되는 보수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보수비 산정을 요구하면서 감정 보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사용 승인 이후에 설계 도서, 계약 도서에 의해 가지고 부적합 시공했을 경우에 하자로 볼 수 있는데 미시공하고 오시공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계약 조건의 변경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그 범위 안에서 두께 차익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충분히 합의 볼 수 있는데 소송을 가게 되면 이거 표준품색으로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굉장히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소송하면서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또 이제 그 단가 적용하는 것도 그러지만 나중에 원가 계산 재료의 제 전문 견적을 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비 원가 계산 재비율은 조달청 재비율 상한선을 이제 보통 이제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미시공하고 오시공 부분까지 이걸 조달청 재비율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시공, 오시공은 도급 내역에 의한 원가 계산 재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 이것도 이제 5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된 설계 변경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작성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적법하게 반영한 도면을 준공도면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임의를 변경하고 나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현장 조건에 맞춰서 도면을 수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적정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변경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준공도면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승인 도면, 착공도면을 별도 도면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에서 사용승인 도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사업승인 도면이라든가 착공도면을 같이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설계 도면을 수정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도 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한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동의뿐만이 아니라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상향 시공한 부분도 있고 하향 시공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금액 부분에도 적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누기 3은 50인데 50 플러스 100 해서 나누기 2 하면은 75%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75% 이제 적용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요 밑에 단가 적용은 표준품셈이 아니라 보급 내역 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기능이라든가 미관 안전상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상 평지부의 묵은 콘크리트 두께 기준이 80mm인데 시공이 60mm면은 75% 적용이 아니라 75 플러스 100 플러스 2는 87.5%를 표준품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여기도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주차장 묵은 콘크리트 두께 기준 100mm, 시공 80mm, 80% 적용이 아니라 8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는 90%를 적용하며 단지 내 고차도
모래 포설도 기준이 40mm인데 시공 27.2면 68이 아니라 68 플러스 100 플러스 이기는 84%. 이런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 조명, 고양 양생은 두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고무칩 두께도 마찬가지고 인조 잔디 두께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바닥 에폭시 두께가 주차장 바닥이 보통 이제 설계 도면에 에폭시 도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폭시 코팅하고 에폭시 라이닝으로 되는데 에폭시 라이닝은 두께가 3mm이고 에폭시 코팅은 0.3mm입니다. 두께차가 10배예요. 근데 또 에폭시 코팅도 0.1, 0.2, 0.3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두께 표시가 없이 에폭시 코팅만 되어 있으면 0.3mm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폭시 라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에폭시 라이닝을 하지 않고 에폭시 코팅하는데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괜찮은 건물들은 거기다 에폭시 라이닝 3mm로 도면상에 정확하게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코팅으로만 표기가 됐을 때 두께 표시가 없으면은 0.3mm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파츠를 해보면은 0.13mm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41.1% 적용이 아니라 46.1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하면은 83.3%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도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소리가 없을 때 표준품 셈 단가가 아니라 도급 단가를 적용합니다. 표준품 셈은 적용하게 되면은 일 다 해놓고 나서 100% 돈을 다 손해배상을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급 단가, 도급 내역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발코니 액체 방수 두께, 발코니 액체 방수 두께가 지금 시방사에 정확하게 표기는 없지만 부착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4mm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착 강도를 하기 위해서 저기 4mm 하는데 액체 방수하는데 부착 강도하고는 특별한 그 연관성이 없거든요. 성능 시험을 해갖고 물이 새냐 안 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꼭 두께가 그런 건 없는데 보통 뭐 부착 강도 우리가 공동주택 현장 파치조사 많이 있어도 액체 방수를 또 부착 강도 측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기준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잘못됐기 때문에 액체 방수 시방사 두께 표시가 없으면은 그 제조 회사에서 그 성능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는 몇 미리 정도 어떤 혼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성능 시험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그걸로 해야지 두께 4mm를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4mm를 적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공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두께 차이 발생 시 단가 적용 기준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 흡음금실이 있는데 흡음금실이 보통 이제 설계 도면에 10mm 표기가 되는데 꼭 10mm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데 뭐 단열이라든가 흡음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천장에 수성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수성 페인트 칠하면은 균열이 100%다 노출되는데 흡음금실을 하게 되면은 균열 부분을 이제 좀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10mm 아니더라도 설계 도면에 한 5mm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뭐 도면에 표기가 없으면은 10mm를 이제 요즘 많이 적용하는데 실제 측정한 결과 한 6mm 정도 나왔어요. 60% 적용이 아니라 6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하면은 79.56%를 적용합니다. 이 천정에 그 꿈칠하려고 하면은 바탕 청소, 가설, 이게 조명시설, 보양 이런 거 두께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산식을 제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급 단가 중국 내역서에 보니까 1제곱미터당 도급 단가가 1,700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시공 단가는 1,469원이었고 차액을 331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표준품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3,000원 이상 정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품생이 이렇게 미시고 55원 표준품생으로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벽 타일 붙일 모르타르 부족. 요것도 이제 보통 이제 타일이 이제 한 600에서 300에 600 정도 되는데 붙임 모르타르 이렇게 파치해가지고 이제 캐드는 이제 면적 계산해 보면은 몇 퍼센트 정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내년 이제 그 퍼센트를
뭐 5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에서 75% 정도 적용하고 도급 단가가 부치모르타르가 9,970원인데 여기에 75%를 적용하면 시공 단가는 73.1이고 차액은 2,644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레탄 방수 3mm인데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2.5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도급 단가가 31,000원, 시공 단가 29,000원인데 요거 도급 단가는 제가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표준품셈으로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액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급 단가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고 도적벽체 초벌미장 7mm인데 시공 6.34, 90.57%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을 적용해서 도급 단가가 7,900원이고 7,900원인데 여기 95% 하면 시공은 7,600원이기 때문에 차액을 266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6원을 적용한 게 요 밑에 도금 내역서를 제가 첨부시킨 겁니다. 내역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법원에 감정서에 첨부된 내역서입니다. 여기 4번에는 도급 단가가 저희 7,900원이면 거의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표준품셈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15,000원,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 건설회사가 받은 단가가 8,000원밖에 안 되는데 15,000원, 16,000원 2배 단가를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죠. 지하주차장 상부 동학방수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직 주차장 상부 수평 부분은 기준이 3mm인데 시공이 1.52mm, 수직 부분은 2mm를 해야 되는데 0.34mm 하니까 17%밖에 안 했습니다. 17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하면 58.5를 적용하면서 도급 단가 15,700원씩 58% 하면 9,200원, 그래서 차액을 6,500원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6가지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두께 산정을 할 때 그 퍼센트를 아까 같은 그 공식으로 이제 적용하고 적용 단가는 표준품셈이 아니라 도급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